높은 혈당으로부터 혈관과 뇌를 지키는 두 번째 수비수는 세상에 가격이 하루에 100원도 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굴러다닙니다. 단지 몰랐을 뿐. 여러분 이거 잘 되시나요? 양손을 등 뒤로 해서 양 손가락이 서로 닿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 잘 안 되시면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이게 다 CML, 카복시메틸라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에 걸린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00%, 300% 엄청나게 늘어나죠. 하지만 그런다고 이런 엄청난 수치들에 미리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치매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리진 않지만 혈당이 높은 모든 사람은 뇌 기능이 퇴화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것도 역시 CML, 카복시메틸라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관절 같은 결합 조직에도 이게 박혀 있고요. 뇌세포 사이사이에도 이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은 30초 후부터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뇌 기능뿐 아니라 혈관마저 딱딱하게 만들고 췌장마저 이 녀석들에게 공격당해 당뇨가 더 악화됩니다. 이거 잘 안 되시면 전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이 CML, 카복시메틸라이신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수비수가 바로 유로리딘입니다. CML은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으로 음식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노출될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튀김류나 구이류 드실 때 많이 발생하는 당독소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많고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다뤄드렸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몸도 자체적으로 효소를 분비하여 이 나쁜 녀석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유로리딘은 이 효소들의 활성을 보조하여 최종 당화산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자체적으로 NF-카파비 같은 염증 전사 물질도 억제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와 혈관이 공격받아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하냐고요. 유로리딘은 석류나 베리류 그리고 호두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 엘라지탄닌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대사되어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석류나 베리류의 과일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건 유로리딘의 원료 물질인 엘라지탄닌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이 엘라지탄닌을 원료로 유로리딘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미생물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물질을 공급해줘도 그걸로 요리를 만들 요리사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리사를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요리사 자체를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주방 보조를 잘 키워서 훌륭한 요리사로 만드는 방법인데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시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을 섭취하면 이미 장 속에 존재하는 균주들이 증식하면서 장 환경이 개선됩니다. 균들이 신선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은 장 면역을 높이고 혈관, 뇌, 거의 모든 장기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소염 진통제 있죠. 이걸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의 경우 장내 미생물이 유로리딘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진통제 너무 남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장내 균층을 파괴하는 항생제도 너무 남용하시면 석류나 베리류, 과일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걸 유로리딘으로 전환할 균이 부족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혈당으로부터 혈관과 뇌를 지키는 두 번째 수비수는 세상에 가격이 하루에 100원도 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굴러다닙니다. 단지 몰랐을 뿐. 흔하게 널려있는 비타민 C입니다. 이건 드셔야죠. 높은 혈당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산물이 최종 당화산물 AGE뿐 아니라 최종 단백산화물 AOPP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혈당 상황에서 호중구가 자극받으면 발생하는 녀석인데요. 이것들로 인해 인체 장기들이 공격받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방어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입니다. 양파나 사과에 많이 함유된 케르세틴을 비롯해서 아미노구아니딘, 비타민C, 녹차 등을 이용해 최종 당화산물과 최종 단백산화물이 줄어드는 것을 실험실 조건에서 실험한 것입니다. 분자량이 큰 녀석이나 작은 녀석이나 양성 대조군에 비해 이런 천연물들을 처리했을 때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소시키는 억제율이 가장 큰 것이 케르세틴이고요. 제가 사과 계속 말씀드리죠. 사과 열심히 드세요. 단
밥 먹을 만큼 다 먹고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시기 전에 사과 드시고 사과 드시는 만큼 밥은 덜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껍질 꼭 드셔야 합니다. 껍질이랑 알맹이랑 고르라면 껍질 골라야 합니다. 최종 단백산화물의 경우는 비타민C가 압도적으로 높은 억제율을 보여줍니다. 비타민C가 이렇게 높은 혈당으로 인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는 이 연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약 20% 당독소를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 실험은 무려 73% 억제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20%에서 73%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들쑥날쑥한 이유는 뭘까요? 최종 당화산물도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 물질에 따라 데이터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비타민C가 높은 혈당으로 인해 이런 나쁜 녀석들이 몸에서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타민C는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잘 모릅니다만 메가요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위장에 무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수시로 공복에도 중간중간 자주 드셔서 혈관 안에 비타민C가 잘 떠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으로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약 말고 건강한 음식 속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겠죠. 음식만 잘 먹어도 약 안 챙겨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24시간 내내 먹을 것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편하게 약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세요. 단기간에 큰 변화를 바라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세 번째 알려드릴 수비수는 아까 보여드렸던 실험의 데이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이 실험도 역시 인체 실험은 아니고요.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이 당화되는 것을 실험실에서 재현한 실험입니다. 아연과 망간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성되는 당화된 단백질이 줄어들고 있는 것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걸 활용하면 음식으로 섭취할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망광과 아연과 비타민C가 모두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혈당 관리에도 혈관 건강에도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구하기도 쉽고 맛도 좋아 지속하기 쉬운 음식이라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찾기 어렵겠죠? 이것은 마치 얼굴도 예쁘면서 마음도 착하고 머리도 똑똑한 오늘 스튜디오에 감실 나오신 말 한마디로 설거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완벽에 가까운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방금까지 알려드렸던 것은 수비수를 알려드린 것이고요. 언제까지 수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적극적인 공격을 해서 축구로 따지면 상대방 공이 우리 편 진영으로 넘어올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애초에 당화산물을 만드는 원료 물질 공급량을 줄이면,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갈 일이 적다면 당화 반응이 덜 일어나겠죠. 당화 반응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당화 혈색소가 4%에서 6%는 나오잖아요. 이걸 6.5%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제 탄수화물 섭취해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오래 머무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결국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먹는 것이 첫 번째고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화를 막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 식초에 담갔다 구우시면 당화 반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팁을 알려드리기 뭐한 것이 고기는 맛으로 먹는 것인데 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방법은 추천까지 드리기 좀 그렇고요. 소고기는 포기 못하겠네요. 그냥 구워 먹는 고기는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패스트푸드 멀리 하시면 됩니다. 튀김류나 치킨, 감자튀김, 피자 뭐 이런 거 맛있죠? 그리고 이런 패스트푸드 드실 때 딸려오는 탄산음료 안에 액상가당 있죠. 액상가당이 또 당화 반응 속도가 포도당의 10배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치킨과 감자튀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멀리 하세요. 아셨죠? 오늘 내용도 참 쉽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오늘 마무리 인사는 게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가는 사랑하는 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잘했어.